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7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미국은 호르무즈 상선 공격한 이란의 강력한 공습 개시했다. 역시나 예상대로 돌아가네요.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 항로가 지금 개통돼서 벌벌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란 눈에는 그것이 거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짜 기준에서는 딱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케이블 타이 조직적 인멸 정황이다. 검찰 강제 수사 결정적 단서. 자라고 자빠졌죠. 딴 것도 아니고 물에 사람을 죽였는데, 예?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장윤기 차량서 케이블타이 발견하고도 확보 안 한 채 최종 영상 확인.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예? 어쩌가 이미 코멘트한 거 다시 또 재활용합니다. 지금 누군지는 내 우짜가 특정 안 합니다. 미쳐가지고 보안 수사권도 싸그리 다 없애자고 이 짓을 하고 자빠졌는데, 자,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는요, 경찰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갖다가 이제 조만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지금 이거 검찰은 그나마 해가지고 눈치 안 보고, 어떨 때는 눈치도 보지. 하지만 눈치 안 보고 뭐라도 하지. 이거는 경찰 직원들은 지금 식구라고 이 짓을 하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검찰이 뭐 할 수 있어요? 기소만 담당하잖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지. 자, 말하는 거네. 이번에 검찰 해체하니까 다음에는 경찰도 해체해라. 뭐 2판, 4판, 공사판 가자, 그냥. 재정난 세종시 전기요금 711일 체납했다. 350만원 연체료 물어. 잘 돌아간다. 국가를 갖다가 어찌하겠다고 저쪽에 정부기관들 다 모여있는데 전기요금 711일 체납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네요.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세종시의 경우 지금 세수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반동갈이 났죠. 예, 그런 덕분에 재정난에 지금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이런 와중에 또 뭘 하고 있다? 자체 감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면책 악수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는 또 계속해서 발행합니다. 참 대단하다 진짜. 잘 돌아간다 꼬라지. 청와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 포괄 지원, 살상무기 지원 제외. 잘하는데.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 꾸준히 지원해와 그 연장선에서 기여 확대. 기여 확대? 이것도 우자가 이미 코멘트했죠. 러시아랑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지해야 된다. 왜? 우리 한반도 우자가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한국전 시즌2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러시아하고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레버리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네오나치한테 아이고 기여를 확대를 한다. 잘한다 진짜. 자, 넘어가고요. 꼬라지가 맨날 그따구 꼬라지인데 뭐. 네,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1.43%. 왜 이거 호르무즈에서 또 총질 나왔으니까 1.43% 하락해서 1온스에 4,105.15달러가 됐습니다. 에이구 22평선 넘기나 했더니 가지고 떨어지네요. 자, 넘어가고요. 네, 언덩이 보시면 마이너스 3.37%더 떨어졌죠. 더 떨어져가지고 겨우 60달러 위로 올려놨더니 떨어져서 1온스에 59.95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올려놓고 유가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을 공격하자, 세척을 일단 공격한 거로 나와 있는데, 상선들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일반 허가를 갖다가 취소해 버렸고, 덕분에 유가가 상승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부 텍사스유 차트입니다만, 브렌트유는 5.43% 상승해서 1배럴에 75.90달러고, 서부 텍사스유는 5.35% 상승해서 1배럴에 72.22달러가 됐고요. 예, 보면 라인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라인이 딱 보입니다. 하여간에 그래 됐고, 5만 9월 몰은 3.64% 상승해서 1배럴에 67.97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달러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0.25% 상승해서 왜 총질 났으니까 예, 겨우 뭐 좀 떨구나 했더만 총질 나면서 또 이제 올라갈려나 하여간에 계속해서 22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올라가서 101.12, 101.116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그렇네.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이렇게 22평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놀고 있는데 예, 넘어가고요. 자, 연합 인포맥스, 연합 지라시에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자,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소개합니다. 달러 원, 달러 원, 그렇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달러 원, 한일 공조 소식에, 그리고 개입 추정 물량. 뭐, 이거 도시락 같다, 이 소리지, 뭐. 그래, 1510원대 초반으로 급락해가지고 나왔죠. 뚝 떨어지네. 자, 달러 원 환율이, 런던장 시간대에서 1510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하면서, 예, 일본 외환당국이 언제든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이거는 뭐 우짜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달러 원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뭐 이거는 우짜가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엔화 숏은요 지금 더 강이 뭐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예, 미우라 재무관이 티 나가지고 외환 시장을 포함한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특히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지속하겠다. 말은 뭐 이래 하고 있지. 말은 이래 하고 쳐잡아졌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그래 안 믿어요. 이거 나와 있는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 도시락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락. 예? 예, 달러 인덱스와 여타 통화가 잠잠한 반면 달러 원만 큰 폭으로 내렸다. 얇은 장 속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대거 들어온 모습. 예, 한일 공조 뉴스에 따라 심정 뭐 심정 행위냐? 당국 개입성 물량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막 이래 됩니다. 예, 이래 되고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차트를 보시면 1달러에 1513.45원. 뭐 그런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17%나 좋아졌습니다. 미친 듯이 좋아졌죠. 그래서 1531원에서 어이구 1510원. 21원이나 좋아졌다 이 말이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우짜가 보기 이렇게 계속 떨구는 거는요. 지금 조금 이따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코스피 어제 또 폭락 터졌지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 떠나려는 외국인들 발목을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바지가랭이 자꾸 늘어질 수 있는 게 저 환율입니다. 환율이 좀 좋아지면 그나마 이제 빠져나가려는 저 외국인들이 덜 빠져나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환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원화값을 갖다가 좋아지게 만들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 짓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런지는 모르겠고 관련해서 자 SK 하이닉스 하루 10억 달러씩 한 달 동안 300억 달러 환전한다. 불타는 환율의 소방수 외환시장 안정 후에 분산 안전 분산 안전 이란다. 예, 그렇죠.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300억 달러의 규모의 외화 유입에 대한 사정 관리에 나섰다. 정부가. 예, 20에서 30일 영업일 동안 하루에 10억 달러씩 안팎으로 해가지고 오전장에 오전장 요즘 패턴이 계속 보이죠. 오전장에 튀죠. 예, 그러니까 오전장에 분산 환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코멘트 해보면 한꺼번에 막 떨고 가지고요. 한꺼번에 가지고 물량을 터뜨려 가지고 저 원환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원화값을 갖다가 못해도 한 1,400원 정도에서 더 밑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이고 이제 좀 뭔가 되는갑다 이래 생각하겠지. 이래 찔끔찔끔 해가지고 해봤자 뭔 효과 있겠어요? 효과 없겠지.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우짜가 보기엔 거의 외국인들 노잣돈이나 챙겨주는 수준인데 관련해서 우짜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고윤철이가 티 나와가지고 올해 대미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보다 적을 거 이게 뭡니까? SK 돈 200억, 300억 달러 들어온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줄 돈이 지금 200억 달러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작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돈은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적든 어쩌든 간에 뭐야 이거 우리 환율 사정 알고 있어 현실 반영의 협의 뭐씨 현실 방향 그러니까 200달러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라고 한다 하면서 국회에 나가지고 있다고 소리를 했는데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SK 돈이 입금되는 게 한 300억 달러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줄 돈이 뭐 200억 달러 뭐 맥시멈으로 200억 달러 잡고 그러면 100억 달러입니다. 남습니다. 100억 달러.
그런데 그 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요즘 한국 외환 시장의 경우 하루에 그 거래되는 양이요 100억 달러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뭐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뭐 SK 돈 300억 달러 들어온다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 줄 돈이 있잖아. 예? 줄 돈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짜게 쪽으로는 한꺼번에 떨궈 가지고 물량 다 들어와 가지고 아이 차라리 뭐 환율을 갖다가 엄청 떨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래 찌끔찌끔하면 그냥 노잣돈이나 챙겨준다. 이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우짜게 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 좋아지길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싸리 그런 기대감을 날릴 정도로 해 가지고 큰 폭으로 떨궈 버리면 오히려 더 낫겠지. 안 그렇겠어요? 기대감이 없어지면 되니까. 근데 이게 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하는 이 역효과를 난다니까. 저래 찔끔찔끔찔끔하면 바닥은 바닥대로 확인되고. 하여간 넘어가 가지고요. 엔화 보시면 0.04%, 뭐 한일 공조 타령하더니 0.04% 살짝 더 싸져 가지고 1달러에 162.15엔 뭐 이래 됩니다. 어제 7월 7일에 30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덕분에 결과에서 어떻게 됐다. 지난 세션 때 3.860였는데 어제 가지고 그 옥션 끝나고 3.993% 이제 4%를 이제 바라보고 됐다. 우자와 관련해서 이거 본 컨텐츠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이제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4%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네, 넘어가서 네, 이거는 엔화 쇼 포지션. 안 그래도 요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 했는데 뭐 한일 공조 타령하고 자빠졌는데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올려놓고 말씀드리봅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버리지 펀드의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6월 30일 기준으로 13만 8천 계약으로 급증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엔화 약세죠.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그러니까 어떤 배팅입니까? 숏 포지션이죠. 숏 포지션. 엔화 숏 포지션 규모가 2007년 이후 가장 커졌습니다. 쭉 가서 2007년까지 가죠. 엔화 숏 포지션 증가는 엔화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인 1달러에 162엔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는데요. 엔화 약세는 일본의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 또 하나 통화 완화 기조, 뭐 일본 뭐 중앙은행에서 해가지고 뭐 금리 인하하는데 우리가 속도가 느려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통화 완화 기조 그리고 미일 금리 차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곳 주로 뭐지요? 뭐 달러로 하는 데죠. 여기에 돈을 갖다가 넣어서 남겨먹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문제 아닌 문제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하여간에 헤지 펀드들이 엔화 가치 하락 또는 약세에 관한 배팅, 숏 포지션 규모가 2007년 이후 가장 큰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레버리지 펀드의 엔화 순매도 계약 건수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화가 1986년 이후 가장 약한 구간이고 일본이 4월 2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엔화 방어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7,300억 엔 달러로 727억 달러를 지출한 가운데 외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게 예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2026년 2월 말 기준 1조 4,1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요거 돌파해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던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5월에 해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5월에 해가지고 1조 3,059억 달러 그리고 6월에 얼마나 했다 해가지고 1조 2,875억 달러로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또 84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2026년 2월 이후에 가지고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직전 최고는 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던 2022년 10월 1조 8천
1조 87년다. 1조 1896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역대 최대는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2021년 해가지고 8월 말에 1조 4243억 달러였습니다. 요게 2021년 요거죠. 요게 역대 최대가 되죠. 자, 이어서 넘어가지고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감소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5월에 3조 4,420억 달러에서 6월에 내려가죠. 6월에 3조 4,160억 달러로 마이너스 26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직전 최저치는 언제입니까? 2022년 9월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크라이나전 영향이죠. 이때 3조, 여기는 300억 달러네. 그러니까 300억 달러. 3조 300억 달러 되는데 정확하게는 3조 290억 달러. 이게 직전 최저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 PBOC, 중국 인민은행이라고 하죠. 중국 중앙은행은 금덩이를 갖다가 20개월 연속 매입해서 금 보유량을 5월 말 기준에서 7,496만 온스에서 6월 말에 7,544만 온스 해가지고 5월 말이 7,496만 온스인데 6월 말에 7,544만 온스로 해가지고 더 늘렸습니다. 다만 금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금 보유액 돈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5월 말에 가지고 3,407억 5천만 달러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3,037억 2천만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어서 해가지고 머니투데이 3전 잔칫날도 급락이다 해가지고 8,000피 붕괴 약세장 돌입 전문가 시각 달랐다. 전문가 시각이야 당연히 다르겠죠. 자기가 관련 업종에 있으니까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회사 장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따를 수 있지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예, 89조 4천억 원 해가지고 영업이익 났는데 그런데 떨어졌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우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가지고 얘기해 드리죠. 연합지라시 계속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와서 일부러 매경 걸 갖다가 매경 뭐지? 머니투데이 이쪽 걸 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7월 7일 코스피는 한때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6번째 그리고 역대 12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이후에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4.91%로 마감했습니다. 7월 7일 폭락은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최대 마이너스 10.1% 장중에 폭락하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최대 마이너스 10.6%까지 폭락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는데 폭락이 터졌는데 삼성전자는 2, 4분기에 무려 89조 4천억 원, 예, 89조 4천억 원, 아이고 발음하기가 정말 힘드네.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면 584억 달러 이상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87조 3천억 원을 갖다가 상회했죠. 그러니까 얼추 한 2조 원 이상 해가지고 상회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171조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172조에서 174조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유는 뭐 D램 가격 인상폭이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낮았다라는 게 뭐 꼽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적 발표 직전 발표된 이미 반영된 과도한 기대감에다가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우려 아주 걱정스러운 얘기죠. 투자 둔화 우려가 아름답게 짬뽕되면서 주식 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이거 주가내 가지고 폭락했고요. 코스피가 뿌린 독은 아시아 전역으로 현재 확산돼서 어제 일본 키옥시아는 장중 최대 마이너스 12.72%까지 폭락했었고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3.94% 그리고 일본의 스크린 홀딩스 또는 다이니폰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제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 4.31%또 하락했습니다. 슬슬 반도체 버블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면 우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반도체 버블 터지고 코스피 폭락 터지면요 이재명과 더불어는요 이제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이제 거기 지지자들이 주로 나이대가 어떻습니까? 40대 50대 그리고 주식판에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가운데 우짜가 7월 2일에 해가지고 이 코스피 차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성의없이 찍찍 꺼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요때 요거 찌른 거 요거 보면서 해가지고 신호가 나왔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차트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완전히 담겨 버렸습니다. 여기가 담겨 버렸고요. 자, 여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 요때인데 요때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그 요때는 계속해서 뭐 사고 있었죠. 예, 삼전하고 SK하이닉스 계속 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리밸런싱 한다며 리밸런싱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리밸런싱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못합니다. 왜? 주식반 떨어지면 지금 국민연금이 저 물량 들고 있는 거 갖다가 안 팔고 못 팔고 계속 홀딩하고 오히려 더 사야 될 지경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떨어지면 인기 떨어지니까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 인기 떨어지니까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웃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뭐 국내 주식 뭐 보유지 뭐 비율 뭐 확대 해가지고 그 얘기 나왔죠. 그때 우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중에 깜빵 갈 인간들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우자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자, 이거 장기로 억수로 초장기입니다. 초장기를 가지고 우자가 성의 없이 끄은 건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1989년부터 꺼지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쭉 보시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 채널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라 뚫고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우주까지 가겠다고 난리를 쳤다가 현재 떨어지고 있죠. 이게 뭐냐 코스피의 1989년부터 끈 채널 해가지고 차트입니다. 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의 힘은 정말 무섭고요. 지금 지구 중력, 이 중력을 갖다가 떨치고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 즉 더 많은 돈이 해가지고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힘에 이끌려서 당연히 하락하겠지요. 이번에 하락 터지면요, 그 속도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영향, 파괴력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 이거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팔아먹을 땐 좋았지? 예, 좋았지요? 어째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10년 아니구나. 1989년부터 이어지는 이 채널이요. 현재 지나가는 게 대충 해서 상단이 3,50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예. 9천인데 뭐 3,500 상단이 3,500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거에 또 넘어가서 하여간에 우짱해가지고 또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한국의 경우 6월 중순부터 미친 듯이 순 유출되어서 그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대부분 모두를 갖다가 반납하면서 6월 초에 아시아 순 자산 가치의 5%에 달했던 순유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치듯이 팔아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자가 또 7월 6일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차트를 하면서 요거 그때는 주간으로 했습니다만 주간 차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뭘 했습니까? 베어리시 잉글핑 뜬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베어리시 잉글핑 그 신호가 뜬 게 맞다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9천 밑까지 볼 수 있다고 우자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때마침 또 202평선이 8,737을 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베어리시 잉걸핑 신호가 맞다 이러면요. 뭐 공교롭게도 지금 또 계속해서 이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맞다 이러면요. 앞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우리나라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아폴로에서 내놓은 건데 뭐 흥미로워서 우자가 해가지고 소개해 봅니다. 아폴로에서 만든 차트인데 언제부터입니까? 1950년.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옛날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인구 증가율이 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요거는 빈집이죠. 백한트 그러니까 홈이니까 저 빈집입니다. 빈집도 미친 듯이 가지고 이게 뭐 늘어난다 해야 되지. 하여간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인구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서 2010년부터 마이너스고요. 이 녹색이 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간 게 2010년부터죠. 예, 마이너스 나고.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는 뭘로 이어집니까? 빈집 증가로 당연히 이어지죠. 일본 주택 재고 중 현재 14%가 공실 그러니까 빈집입니다. 빈집. 그 10집 중에 한 집 이상이 이미 빈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는 빈집이 계속 증가할 뿐 이게 빈집이 줄어들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트렌드가 아주 안정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예.
반전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중국 거도 한번 보시죠. 중국도 보면 프로퍼티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죠. 예, 부동산 가격이 해가지고 지금 나아질 꼬라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 No end in sight. 그러니까 하나도 뭐 나아질 꼬라지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거는 기존 주택, 이거는 신규 주택 가격인데 쌍으로 다 같이 해가지고 계속 다이빙 하고 있다, 다이브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부동산, 즉 주택 가격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규 주택과 그리고 기존 주택 이거 모두 2022년 여기죠, 예, 0 밑으로 떨어진 거, 2022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역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자, 중국 이거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 이거 폭락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플라자 합의를 당했었지요. 예, 요거 일본 요건데 빈집이 이래 늘어나는 건데, 그냥 뭐 예로 이렇게 일본 거라고 뭐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당한 후에, 그 유명하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당한 후에 부동산 법을 일어났다가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플라자 합의도 안 당했는데 지금 이 꼴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 이렇게 붙잡겠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세요. 네, 오늘 이란전 129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전투 싸우고 이런 거는 뭐 지겨워서 그거는 패스하고, 자, 파키스탄 사정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파키스탄이 가지고 카타르 밖에서 카타르 물량을 땡겨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다른 데서 해가지고 물량을 땡기다. 뭐 그 땡긴다 하는데 이 물량 보세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하여간에 말씀드려보면 파키스탄은 거의 모든 LNG 액과 천연가스를 카타르에서 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카타르로부터의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토탈 에너지는 7월 2일에 경매를 통해서 파키스탄 국영 LNG 회사에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인도분 LNG 물량을 갖다가 1mmBTU, 그러니까 뭐 밀리언 브리티시 덤을 유리 돼가지고 되는데 이거 단위입니다. 단위, 천연가스 단위인데 하여간 1mmBTU 또는 1MBTU에 17.37달러를 받고 해가지고 저 파키스탄에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LNG 구매는 파키스탄이 카타르로부터 받던 LNG 물량이 페르시아만에 여전히 묶여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주 만에 두 번째로 현물 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한 것이고요. 이번 구매 가격은 그러니까 1MBTU에 17.37달러라는 가격은 카타르와 맺은 장기 계약 가격의 2배입니다. 2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은 LNG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오늘 우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정제 제품, 이거 뭡니까? 크랙 스프레드라고 오십니다. 이거 관련해서 크랙 스프레드 얘기는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복잡한 차트인데 얘가 올려놓고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어쩌든지 현재 통과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눈꼴 시러워서 이란에서 공격한 거고, 중동 지역의 생산 재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주요 원유 벤치마크, 즉 유가, 뭐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브렌트유 이게 되죠. 여기는 브렌트유 해가지고 커버로 되어 있죠. 브렌트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백워데이션 뭐 등등 이런 거 요런 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간에 주요 원유 벤치마크 유가 모두 가열찬 가격 하락 압박. 어떤 압박입니까? 선물하고 이런 걸 통한 조작질이죠. 이거 덕분에 콘탱고 상태에 있고요. 콘탱고 상태에 있다는 소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작고 중국의 원유 수입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된 일시적인 공급 과잉 상태라는 소리가 됩니다. 1달러에 67달러 가격으로 현재 방출되고 있는 게 뭐다? 미국의 전략 비충저, 정말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내놓는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1배럴에 67달러 정도에 지금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와 디젤의 크랙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말하니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정제마지입니다. 정제마지 해가지고 이거 가솔린 해가지고 뭐 크랙 나와 있고 뭐 여기도 가솔린 나와가지고 뭐 가스 오일 해가지고 크랙 나와 있고 뭐 두바이 크랙도 돼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여기 가솔린 해가지고 이건 정제유 해가지고 크랙 나와 있고 복잡합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거 몸이 어떻습니까? 연료요 뭐 이런 거는 히팅 오일 그러니까 난방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려 해가지고 70달러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 휘발유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50달러까지 가 있죠? 예, 그러니까 크랙 스프레드를 갖다 아시려면 간단하게 보면 현재 유가에다가 이 가격을 더 보태면 되는 겁니다. 예, 보태면 된다. 이게 되고 하여간 말씀드려 보면 미국 휘발유와 디젤의 크랙 스프레드 또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는 각각 1배럴에 50달러 이상과 60달러 이상으로 기록적인 수준을 현재 보이면서 낮아지고 있는 원유 가격과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위기는 정제유 제품, 정제돼서 생산되는 대표적으로 뭐 휘발유하고 뭐 디젤 있죠, 경유. 이것들의 크랙 스프레드, 정제 마진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반대로 중동 내 흐름, 뭐 어떤 겁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물건 나오는 거, 중동 흐름 재개와 조작질, 각종 선물 등을 통한 이 유가 조작질, 거기다가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증가, 러시아 원유 수출이 왜 증가합니까? 어제 우자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정제 시설들이 지금 현재 손상을 입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유를 갖다가 지금 정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원유를 갖다가 계속 밀어내야 되니까 덕분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중동 흐름 재개, 조작질 그리고 러시아 원유 수출량 증가는 유가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원유 가격 하락이 연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각각의 스프레드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공급 부족과 여름철 성수기 수요 증가로 인해 정제 마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거 3, 2, 1 크랙 스프레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유 3배럴을 갖다가 정제해서 3배럴 정제해서 휘발유 2배럴 그리고 디젤 1배럴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론적인 마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이게 3, 2, 1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통해서 정제회사, 정유회사들의 수익성 측정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60입니다. 60. 1배럴에 60달러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유가에다가 이거 60달러를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60달러를 더하면 그러면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받는 내는 돈 그러니까 기름 살 때 내는 돈이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게 2022년 이후 해가지고 최고치를 갖다가 현재 기록 중입니다. 크랙 스프레드 확대는 유가 하락과 여전히 높은 연료 가격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절적 수요 증가와 제한된 공급이 정유업계의 마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차트만 보여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3, 2, 1 크랙 스프레드 놀랍지요? 가지고 더 이상 가지고 이 라인 돌파하면 어디 될란지 궁금하네. 하여튼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반도체주 급락 유가 급등에 미국 나스닥 1.2% 하락이다. 이죠. 인텔, 마이크론 계속 내렸다. 유가는 3% 급등. 이건 뭐 좀 전에 말씀드렸고 미국 달러 강세. 말씀드렸으니까 관련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터닝 포인트 마켓 리서치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S&P 500 기술주 중 59%, 59.46% 이게 지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여기 있죠? 252일 해가지고 하이, 빌로우 해가지고 20% 나있죠? 그러니까 뭐 대충 잡아가지고 뭐 52주로 합시다. 52주 해가지고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베어 마켓 하락장 상태에 진입했다가 이 차트에서 말하는 겁니다. 4월 이후 2026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고 이게 4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고 2026년 4월 이후 급등했죠? 급등하다면가 이거 쭉 올라가잖아요. 급등은 2025년 2월부터 3월 어디입니까? 2025년 2월부터 3월 여기죠? 여기 2025년 2월부터 3월 요때 해가지고 급등세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5년에 급등 후에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요즘 뚝 떨어지잖아요.
요것도 미친 듯이 폭발하고 예, 조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S&P 500 정보기술지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는 6월 초부터 마이너스 8.4% 하락했는데 이는 소수의 초대형 우량주만이 기술주 섹터, 기술주 부문을 약세장에서 지탱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제외하면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크게 줄어들 정도로 기술주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락장에 진입한 기술주 비율이 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장도 이제 코렉션, 조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건 해가지고 폴로 차트입니다. 해가지고 흥미진진해서 또 소개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소기업 이자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되겠죠. 스몰캡 인터넷 펀드 뭐지 거 부담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갖다가 의미하는 EBITDA, 뭐 에비타 이랄까? 하여간에 이거 요게 해가지고 그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이자 비용이 갖다가 차지하는 거 이게 무려 31%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EBITDA가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측정하는 지표인데 여기서 무려 이자 비용이 31%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2020년 이후 2배 이상 이게 증가한 거고요. 이게 최소 6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 중입니다. 러셀 2000 기업 중 40% 이상이 현재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장기간 고금리 환경이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켜서 미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참고로 2026년 현재 S&P 500 기업들의 이자 비용은 EBITDA에서 6.7% 수준으로 2020년 9.5%에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 감소했습니다. 여기 6.7%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러셀 2000 기업들의 부채 중 30%가 변동금리인데 반해서 S&P 500 기업 중 7%만 변동금리를 쓰고 있다는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사모신용 얘기 또 합니다. 사모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죠. 비상장 BDC, 우리나라의 말로는 뭐 기업 성장 투자 기구 또는 뭐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이라는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여기의 분기별 상환액 금액을 갖다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2026년 2026년 2사분기 요거죠. 최신 2사분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규모가 156억 달러 여기죠. 마이너스 156억 달러에 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시면 요 몇 가지고 요거 실제로 상환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상환이 안 된 거고요. 미상환된 거고요. 미수금이라 보면 되겠죠.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59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펀드가 단기 인출에 대응해서 대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걸 방지하고 잔류, 투자액, 투자금을 갖다가 또는 투자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자든지 3분기 연속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분기 연속 이 계속해서 환매 이거 요청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줄 돈도 증가하고 이래서 금액으로는 130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500%나 폭등했고요. 환매 요청 중 38%만 받아들여지면서 2026년 1사분기에 이거 퍼센테이지가 얼마 된다? 53%인데 2사분기에는 환매 요청 중 받아들여진 게 38%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상환된 이 환매 규모는 금액으로 97억 달러가 되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이런 가운데 민간 대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2026년 1월 이후 무려 마이너스 75%나 대폭하면서 5월에 5억 달러에 꼴랑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에 그치면서 18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꼬라지가 전혀 안 좋지요. 예, 뭐 여러 가지로 걱정됩니다. 뭐 기술주도 이제 베어 맞게 뭐 약세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우자는 이미 의견을 밝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그 가지고 뭐 버블인데 비트코인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금하고 은하고 해가지고 제도해가지고 폭락 터져가지고 조정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서상 코스피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미국 장도 해가지고 어쩌지 봐야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예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8일 아직까지 확인한 세상도로 아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